오늘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 땅을 빼앗고요. 논에서 나는 많은 쌀들을 마구 가져갔어요. 이때 나온 동화가 있는데 들어볼래요? 네. 네. 동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동물 나라에 누가 있었냐면 토끼와 또 나와라. 누가 나올까요? 돼지? 그래요,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맛있는 빵을 하나 얻어왔어요. 거북아, 우리 빵 맛있게 나눠 먹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우가 나타났어요. 야야야, 그 빵 내가 너희들 똑같이 나눠줄게. 이리 줘봐. 여우는 빵을 빼앗아 자기가 쪼갰어요. 오른쪽 빵이 더 크네. 여우는 오른쪽 빵을 하고 깨물어 먹었어요. 이번에는 왼쪽 빵이 더 크잖아. 또 한 입 하고 먹었어요. 오라? 이번에는 오른쪽 빵이 더 커졌잖아. 아이. 이번에는 왼쪽 빵이 더 커졌잖아. 요리조리 먹더니 여우가 빵을 다 먹어버렸어요. 여우 손에서 빵이 없어진 것을 본 토끼와 거북이는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윤봉길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동화에서 토끼와 거북이는 우리나라에 힘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일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동화를 쓴 사람은 독립운동가 윤봉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줄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윤봉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봉길은 아주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어요. 공부보다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을 더 좋아했죠. 걱정이 된 어머니는 봉길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서당에 같이 다니면서 뒤를 지켜봐 줬어요. 봉길이 11살이 되었을 때 보통학교에 입학했어요. 보통학교는 요즘에 초등학교랍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와타나베라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봉길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누구일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교실에 들어온 선생님이 보니까 일본식 옷을 입고 허리에 긴 칼을 차고 있었어요. 봉길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웠답니다. 학교 가기 싫어요. 일본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요. 봉길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람은 공부를 하고 배워야 한다는 어머니 말씀에 꼭 참고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봉길이 12살이 되던 해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3월 1일 날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에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모여서 뭐들 하는 거냐? 빨리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라! 만세를 부르는 자는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둘 거다. 그날 밤 봉길은 화가 났어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커서 힘을 키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봉길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봉길은 그 다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서당으로 가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어느 날 산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묘지의 팻말을 모두 뽑아와가지고 부탁했어요. 자신은 글을 모르니 우리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주세요 하고요. 아니, 글도 모른다면서 이렇게 팻말을 다 뽑아오면 당신 아버지의 묘지를 어떻게 찾겠어?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묘지를 찾지 못하게 했구나. 이를 어쩐담. 우는 남자를 바라본 봉길은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배워서 힘을 키워야 합니다. 윤봉길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어요.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한글을 모르던 어린 친구들도 한글을 배워서 윤봉길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을회관을 쥐어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칩시다. 이름을 부흥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 좋아요. 거기에서 우리 토끼와 여우를 공연하면 참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해지도록 축구도 가르칩시다. 아, 그거 좋겠네요. 우리 사람들에게 새끼 돼지 한 마리씩 나누어 주고 돼지를 잘 키우는 방법도 가르쳐 줍시다. 윤봉길은 농민들이 깨우쳐야 마을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어야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윤봉길의 도움으로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쌀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잘 살기는커녕 일본 사람들이 많은 쌀을 빼앗아갔어요. 봉길은 너무나 실망이 됐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겠어. 윤봉길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놓고 몰래 중국으로 떠났어요. 중국 상하이에 온 윤봉길은 잠시 채소 장사를 하면서
주변을 살피다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봉창 선생이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실패했다니. 안타깝다.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겠어. 그래, 김구 선생님을 만나자. 25살 청년 윤봉길은 임시정부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임시정부란 우리나라가 정부가 없을 때 다른 나라 땅에 임시로 세운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자네 같은 청년을 찾고 있었네. 봉길은 한인 애국단에 가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32년 4월 29일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 국왕의 생일 축하가 열린다는, 그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 신문 기사에 났어요. 행사에 참석할 일본인들은 물병과 도시락, 그리고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모두 준비해서 오라고 했어요. 윤봉길은 이때가 바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생각하고 김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기회가 왔습니다. 제게 폭탄을 만들어 주십시오. 김구 선생님은 물병과 도시락을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어 주었어요. 윤봉길은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폭탄을 들고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어요. 마침내 4월 29일이 되었어요. 윤봉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말끔하게 신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행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멋진 신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것이지요. 김구 선생님은 떠나는 윤봉길을 위해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선생님, 제 시계를 선생님이 가지시고 선생님의 그 낡은 시계를 제게 주십시오. 제 시계는 이제 몇 시간 후면 제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시계를 제게 주시고 제 마지막 선물로 받아주십시오. 자네 시계는 내가 기념으로 간직하겠네.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은 서로 시계를 바꿔찼어요.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은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행사장인 홍코우 공원에는 많은 일본들이 모여 일장기를 흔들며 함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긴 긴 것을 자랑하듯 군인들을 태운 장갑차, 대포, 탱크가 줄지어 행진하고 있었어요. 단상회는 시라카와 대장과 해군 총사령관인 노무라 중장,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지위가 높은 일본 장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11시 40분경 행사가 끝나갈 즈음 일본 군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봉길은 재빨리 앞으로 달려나가 물병 폭탄의 뚜껑을 빼서 단상을 향해 폭탄을 힘껏 던졌어요.
과강쾅! 폭탄이 터지자 행사장은 난리가 났어요. 단상에 있던 일본 장교들이 쓰러졌고 행사장에 구경 나온 일본 사람들은 도망가느라 하수라장이 되었어요. 이 일로 해서 일본 장교들이 여러 명 죽고 다쳤답니다. 윤봉길은 곧바로 일본 헌병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어서 말해라. 누가 시켰지? 너희 대장이 누구냐? 일본 수사관이 감옥에 갇힌 윤봉길을 때리며 물었어요. 바로 우리 2천만 대한 동포다. 끝까지 김구 선생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윤봉길은 몽둥이로 맞고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사형 선고란 바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1932년 12월 19일 새벽,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윤봉길 의사는 결국 사형장에서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이 사건으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윤봉길의 용감한 행동에 감동해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약속했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에 건국훈장, 민국장이라는 큰 상을 윤봉길에게 주었어요. 이 상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랍니다.